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오늘은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 6번째 에필로그입니다. 오늘은 4편의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이강소 몽유, 주재환 주호민 부자의 호민과 제한, 엘리자베스 페이튼 개인전, 이렇게 4가지를 준비했고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은 한국의 문화재와 근현대 미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비교하며 한국의 미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입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벽화부터 1990년대 이후 한국의 현대미술까지 아우르며 전통과 현대미술이 어떻게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는지 잘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전통과 현대미술은 한 방향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왔지요. 그 시절에 현대미술이라고 불렸을 작품들을 우리는 지금 전통이라고 얘기하듯이 지금의 현대미술은 후대에는 고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전시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됩니다. 성스럽고 숭고하다, 성, 맑고 바르며 우아하다, 대중적이고 통속적이다, 속, 조화로움으로 통일에 이르다, 화, 이렇게 성, 속, 화 4개의 주제로 구성됩니다. 일부에서는 서양미술의 사실주의에 대한 반향으로 한국미에서 완성미가 발굴되면서 주목받았던 삼국시대 미술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이상주의적 미감이 근대 이후 우리 미술에 어떤 영향을 주고 표현되어 왔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해방 이후 화가들이 서구 모더니즘에 대한 반향으로 한국적 모더니즘의 추구와 국제미술계 진출을 통해 한국 미술의 정체성 찾기에 고군분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한기 선생님의 정원, 도상봉 선생님의 라일락 같은 작품들을 생각하시면 한국적인 미를 추구하면서도 세계적인 작품으로 확장해 가고자 했던 미술가들의 열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3부에서는 풍속화와 민중미술의 발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풍속의 속은 대중적이고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취향과 문화인데요. 조선시대의 풍속화와 미인도, 민화는 이러한 속의 미학을 잘 반영한 작품입니다. 김흥도의 풍속화와 신윤복의 미인도가 어떻게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전통으로 자리매김하였는지, 그리고 근대 이후 화가들은 어떻게 민중미술을 발전시켜 왔는지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3부를 보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때 얼마나 위트 있고 개성 있는 작품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는데요. 지옥도를 풍자한 오윤의 마케팅 5 지옥도나 88올림픽 포스터 호돌이와 김기창의 신비로운 동방의 샛별, 이런 작품들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위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4부는 조화로움으로 통일을 이루다를 주제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하며 다양한 미술적 시도를 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라 금관부터 백남준의 반화심경, 다른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 등은 한국 전통의 정서를 잘 반영하면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한 개성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시를 보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한국의 전통 미술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에 대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를 반영한 작가들의 표현 욕구와 한국 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읽을 수 있는 전시, DNA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은 10월 1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공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전시도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전시입니다. 이강소 작가의 개인전 몽유인데요. 이번 전시는 작가가 1990년대 말부터 2021년까지 완성한 회화 30여 점을 엄선한 전시입니다. 이강소 작가는 그림, 판화, 비디오, 퍼포먼스, 입체 환경적 설치, 사진, 도예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일필 휘지로 남긴 역동적인 붓질과 여백이 남긴 여운이 아름다운 대형 회화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작품들은 계획하고 표현해내기보다 자연스러운 내면의 흐름에 붓끝을 맡긴 작업들이라고 합니다. 강에서, 청명연작, 허 등 1990년대 말부터 2021년까지 완성한 회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몽유는 이강소 작가의 철학적 세계관을 함축한 키워드이자 그가 작품에 담고 싶은 시대적 명제라고 하는데요. 전시장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작가의 인터뷰 영상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강소 작가는 작업자의 고유의 기운이 붓끝을 타고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강소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 진지함, 강단, 고뇌, 위로, 내려놓음 같은 다양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꿈속에서 노는 것처럼 차분하고 깊이 있는 그의 붓끝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가라앉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침잠하며 오래 작업을 이어온 작가들의 작품이 주는 깊이와 고화함이 있죠. 이것은 마음과 시간이 만든 위력인 것 같아요. 제 지난 3월에 동일한 장소인 갤러리 현대에서 김민정 작가님의 타임레스 전시를 봤는데요. 그때도 이와 비슷한 위로와 감동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꿈속에서 노는 것처럼 일상의 무거움을 벗고 잠시 쉬고 싶은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전시, 이강소 작가의 몽유. 이번 전시는 8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버려진 일상 사물을 재활용해서 사회 풍자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원로 작가 주재환, 그리고 취업난 속 젊은이들의 삶을 그린 무한동력, 한국 신화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저승길을 재해석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조명하는 신과 함께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웹툰 작가 주호민.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번에 소개할 전시는 이 두 부자의 2인전 호민과 재환입니다. 미술과 웹툰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두 부자의 타고난 스토리텔링 감각과 위트와 해학이 어떻게 작품 속에서 연결되고 확장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풍성한 전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전시의 중요한 키워드는 이미지와 텍스트였는데요. 두 작가의 작품의 공통점은 이미지와 텍스트로 결합한다는 겁니다. 주재환 작가의 텍스트는 광고의 카피라이팅 같기도 하고 잘 응축된 시 같기도 하고요. 주호민 작가의 텍스트는 그림의 서사를 더해 영화적인 상상력을 끌어냅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고 시간이 흐르며 드러나는 반전과 위트가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주요 키워드는 위트와 해학입니다. 주재환 작가는 민중미술로 유명한 작가죠. 그의 작업 도구는 버려진 사물들이고요. 그의 작품 속 대상은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을 향합니다. 그의 위트는 미술계에 만연한 권위와 허위의식을 겨눕니다. 실제로 주재환 작가는 미술계에서 권위의식이 없기로 유명한 진솔한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주호민 작가의 웹툰은 저 역시 개인적으로 너무나 팬인데요. 그의 시선도 아버지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따뜻한 시선은 인간으로서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양심을 상기하게 합니다. 진지하고 엄중한 주제들을 장난처럼 위트와 해학으로 표현한 두 부자의 작업은 전시 내내 소리내며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미지의 이야기를 담다, 지금 여기, 그리고 너머의 세계, 이미지로 이야기를 품다, 만능 이야기꾼 주호민, 크리스탈 갤러리 반딧불, 우리 모두의 꿈. 전시는 이렇게 4개의 주제와 크리스탈 갤러리의 반딧불, 우리 모두의 꿈으로 구성됩니다. 반딧불, 우리 모두의 꿈은 반딧불처럼 약한 민중을 상징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반딧불은 지상에 떨어진 별이란 시적인 표현에 영감을 받아 주재환 작가가 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진 유머와 민중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돋보인 전시, 호민과 재환. 이 전시를 보며 민중이란 단어가 아름답게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미국 현대미술가 엘리자베스 페이튼. 그녀는 1965년생 56세의 중년 작가입니다.
그녀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나폴레옹, 엘리자베스 1세, 존 레논, 커트 코베인, 마크 제이콥스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을 그리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변 지인, 유명 인사, 역사적인 인물들을 주로 그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왕가위 감독의 해피투게더에서 영감을 받은 어긋난 사랑을 그린 작품부터 노예제 폐지론자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초상화와 그녀의 개인적 지인들로 짐작되는 인물들의 초상 등 페인팅과 드로잉 11점이 전시됩니다. 그녀는 유화, 수채화, 드로잉, 판화, 사진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이강소 작가의 목류에서 작가는 작업자의 고유의 기운이 붓을 타고 흐른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래서 고유의 섬세함과 대범함, 우연한 아름다움이 캔버스에 담기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페이튼의 전시를 보며 그 말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섬세함, 친밀함, 슬픔, 강단, 다정함, 낯섦 등 여러 감정이 그림 속에서 읽혔습니다. 페이튼은 사람의 얼굴에는 시간, 역사, 개성 등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말했는데요. 파스텔톤의 잔잔한 색감과 다양한 초상화, 얼굴 속의 표정이 작품에 흠뻑 빠져들게 합니다. 저는 전시가 너무 좋아서 돌아오는 길에 해외 배송으로 그녀의 출간물 다크 인칸데센스라는 도록을 구매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제가 7월 내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더위에 굉장히 약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좀 일이 많아서 그래서 여름 동안은 좀 전시 관람을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엘리자베스 페이튼 전시는 꼭 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전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시는 7월 31일까지 진행이 돼요. 저는 앞으로 엘리자베스 페이튼의 작업들은 계속 주목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나의 전시에 가는 길 6번째 에필로그 4개의 전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전시들이 다 그 첫 번째 소개해드린 DNA 한국미술의 어제와 오늘 말고는 나머지 전시들은 다 이번 주까지만 전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전시관으로 찾아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4가지 전시를 보면서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전시들을 더 다녔는데 정말 가장 좋았던 전시들을 이번에 응축해서 4개를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이번 전시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추천하고 싶었던 4개의 전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헤나의 전시회 가는 길 7번째 에필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